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일 날 14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총 7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가결이 4건이었고요. 보류가 2건, 자문이 1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결된 안건 가운데 종로 공평구역 1, 2, 4지구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는데요. 이곳에 유구전시관이 들어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이 일대의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호텔이라든지 오피스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남은 유구 공간, 그러니까 문화, 예전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들이 시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되는 종로구 공평 5-1번지 일대는 1호선 종강역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정비사업 구역에서 발견된 유구 보존을 위해서 유구 전시관이 최고 26층 규모로 지하 1층에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공평구역 1, 2, 4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 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서 전면 보존을 협의한 사항이고요. 유구가 발견된 지하 1층 전면을 유구 전시장으로 조성해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니까 매장 문화 전면 보존에 대한 획기적인 성공적인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전시관 규모는 1461제곱미터 규모고요. 용적률은 1200%를 받았습니다. 최고 114m 높이의 26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지하 1층은 유구 전시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오피스나 판매 전시시설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옛 유구들이 나오니까 그동안 진척이 안 됐던 건데 지하 1층에 유구 전시관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 짓기로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암 전문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병원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원자력 병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같은 경우는 노원구 노원로 75번지 일대에 있는 굉장히 큰 암병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원자력 병원인데요. 원자력 병원의 시설물을 확충하게끔 심의한 것입니다. 종전 도로 부지로 중복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병원 시설 확충 어려움이 많았었던 민원 부분을 전격적으로 서울시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또한 남측에 결정되는 1397제곱미터에 대해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고요. 입원 환자나 내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의 정서적 편의, 그리고 이용시설의 편의를 더 과거보다는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초구 우면동 일대 우면 2국민 임대주택단지와 강남대로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 계획 내용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예, 광역교통 계획이 만들어진 것인데 택지개발 지구가 가시화되면서 도로를 확충한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우면이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강남대로를 연결하는 우면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데요. 교통수요 분산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재천 우측에 따라서 폭원은 14m, 그리고 20m 연장 1186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개설될 예정에 있는데요. 교량 2개소, 또 지하차도 1개소를 계획해서 양재 시민의 숲과 양재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실제적인 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서 우민 2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시행자인 SH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런 도로가 확충되게 되면 입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제 주요 부동산 움직임이죠. 서울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최근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이었죠. 9.2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화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집주인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일부를 좀 지원해주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공간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설명회가 오늘
있군요.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지역을 돌면서 열리는데 서울역 네. 같은 경우는 오늘 시범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어떤 것이냐면 집주인이 기존의 낡은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라든지 취약계층인 독거 노인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놓게 되면 1인 주거용 다가구 주택을 낡은 주택을 허물어 신축할 수 있게 해주고요. 최대 2억 원까지 1.5%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집이 만약에 리모델링 됐을 때는 8년에서 20년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주변 시세 80% 또는 50% 이하로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차하도록 하는 일종의 준공공 임대 사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매월 임대 수익에서 융자금 상환액이라든지 7% 정도의 임대관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집 하나 가지고 계신데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 임대 위탁 기간이 8년 정도로 짧게 되면은 임대 수익으로 융자금 충당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본인 부담액이 생길 수 있어서 임대 기간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본인의 부담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9월 2일 발표 내용하고 실제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조금 뭐 달라진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범사업 접수는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래도 9월 2일에는 관련 계획만 발표한 것이고 관련해서 꼼꼼하게 이번에 기준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10년 이상 낡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되지만 땅만 있는 나대지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우대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집주인, 그리고 1순위 담보 설정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1인 주거용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 일례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지역들이 우선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실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1차 시범 사업에 이제 85 정도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접수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 있고요. 전국의 LH 지역 본부에서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 논현동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12월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완공까지는 뭐 6개월, 1년 이내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은 사실은 임대 수입이 들어오면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다만 이제 뭐 지금은 뭐 오피스텔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임대 수요를 확충하는 겁니다. 좋은 모델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 아파트나 혹은 뭐, 일렉주택 이런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의 70%가 이런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주택을 짓고 여기저기 이제 하자 문제 때문에 사실 분쟁이 많잖아요. 하자 관련해서 정부가 이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명확하게 법제화할 계획이라면서요.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좀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련법을 좀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이나 하자 판정 기준과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해서 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행정 예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자 판정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이 생기게 되면 보다 명확해지고요. 분쟁 해결도 신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집을 짓고 이제 뭐 입주를 했거나 이랬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또 분쟁이 있죠.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 금이 간다고 하죠. 균열이나 뭐 마감 부분에 이런 제대로 마감 안 된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기준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벽체라든지 집안 내부에 미세 균열이 갈 수도 있겠죠. 현재는 콘크리트 허용 균열을 0.3mm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균열폭
3mm 이하의 이제 미세 균열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었는데 이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것인데요. 앞으로는 콘크리트 허용 균열 미만이라도 만약 물이 새는 누수가 동반되는 경우 또는 철근 배근의 위치 균열 같은 경우는 하자로 정확하게 보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미장이라고 하죠. 이제 콘크리트를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도장, 페인트 칠을 한 부분 같은 경우는 미세 균열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미관에 문제가 있어도 하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벽에 습기가 차거나 뭐 곰팡이가 쓰거나 소위 뭐 결로 현상 때문에 사실 살다 보면 고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로와 관련된 민원도 기준이 좀 많이 되는 모양이죠. 특히 이제 베란다 부분의 결로 현상들 때문에 이제 집안의 벽지를 버리거나 곰팡이가 쓰는 경우 굉장히 속상하죠. 그렇죠. 이번에 결로 포함 하자 민원이 공동주택 하자 민원 비중이 한 16% 된다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도서 적합 시공 여부에 따라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하자로 보도록 했는데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이제 해체해서 열어가지고 단열재 미시공 그리고 변경 시공 그리고 부실 시공 상태가 정확히 측정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단열 시공이 되지 않아서 결로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에 거주지나 생활 환경의 불편, 위생의 불편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은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곰팡이나 결로 같은 경우는 사실 분쟁이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지은 분들 입장에서는 환기를 제대로 안 시켜서 그렇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도가 좀 생겨났습니다. 그 밖에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하자 판정 기준 내용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아파트는 이제 중앙 난방, 개별 난방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난방 시설과 관련된 하자 분쟁과 관련된 기준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별도의 하자 판정 기준을 만든 것인데요.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서 난방 시설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거실 따로 방 따로 난방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도록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랑 비교해서 하자 판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요. 요즘 아파트 조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아파트 주변을 따라 공원도 만들고 트랙 공간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공사 당시 작업 지시서의 적법 절차에 대해서 만약 다른 종류의 나무로 대체 식재를 했다면 조경수 수종이 바뀌어도 설계 도면에 표시된 총 공사 금액을 만약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하자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로 심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전나무로 심었다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설계 도서에 식재된 조경수 나무와 수종이 아예 종류가 다르거나 또는 저가의 수종 또는 아예 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하자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 그런 아파트 조경 분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나무를 안 심는 거야 뭐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종이 다른 경우도 그게 이제 하자가 되네요. 예. 자, 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6일부터니까 이제 행정예고가 들어갔네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걸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시행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서울시내 아파트에 불법 개조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글쎄요, 불법 개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뭐 예전에 불법 개조 가장 많이 했던 것도 발코니 확장.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전시를 확장한다든지 아예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비내력벽, 벽을 아예 철거해서 2층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원래 같은 동의 주민의 동의를 받으시고 지자체 허락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비용이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불법 개조 많이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토교통위 소속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아파트 불법 개조 적발 현황이 6년간 492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 136건 이후 적발 건수가 다소 줄다가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 합법
합법화되면서 좀 줄었었죠. 네. 하지만 올해 8월까지는 85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축 증축을 하든지 전실 확장이 이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 그리고 노원구가 67건, 성동구가 53건, 용산구가 39건, 양천구가 27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차원,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때 이런 불법 확장에 대해서 주민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든지 관련 입주자나 관련 시공한 업체까지, 인테리어 업체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결정 내용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근 이슈들, 생활과 밀접한 뭐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